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지한공무원학원에서 이제 조경직 전공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이윤진입니다. 자, 이번 이제 시간은 이제 내년 이제 시험 대비로 우리가 25년에 이제 조경직 9급 공무원에 대한 전공 과목 설명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전공 과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경학에 관련된 내용들로 조경학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과목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각각 시설 조경 9급, 녹지직, 산림 조경에 관련된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번 연도 이제 시험이 출제된 이제 유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드리고 올해의 시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학원에서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들도 마지막에 이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이 될 내용입니다. 이제 각각 국가직에 해당되는 시험 과목과 전공 과목의 범위, 그리고 지방직에 해당이 되는 이제 우리 조경직에 해당되는 과목과 그리고 산림조경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에 해당되는 7급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경학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 가산점이 들어가죠. 그래서 조경직을 준비를 할 때 어떤 이제 이런 가산점을 준비를 위한 기사 과목이라든지 뭐 산업기사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진행이 됐던 국가직 조경 이제 선발 인원과 접수 인원 현황, 그리고 24년에 이제 올해 지방직 선발 인원과 접수 현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또 보시고, 그리고 올해 출제됐던 이제 국가직과 서울시의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만 공개이기 때문에요. 이제 서울시에 어떤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 보고 마지막으로 저희 올해 이제 조경직 강의 계획과 강의 일정 그리고 시험 이제 교재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설 조경으로 담당 업무 같은 경우에는 조경은 도시 안에서의 어떤 공원과 녹지 등에 관련된 조성 업무에 발생이 되는 계획과 설계, 그러니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거에 관련된 뭐 이제 예산이나 이제 집행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국가직 시설 조경은 이제 주요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나 뭐 그리고 해양수산부 그리고 그 밖에 수요 부처에서 인원을 각각 이렇게 이제 우리가 뽑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이런 근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뭐 좀 랜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이 조경학과 그리고 조경 설계, 그러니까 계획 및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이 전공 과목이 있고요. 그래서 전공 과목의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조경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세부적으로는 조경의 일반적인 사항들과 그리고 조경 시공 구조 그리고 재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조경 생태에서 도시 안에서의 훼손된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할지에 관련된 이론을 좀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조경 관리에 관련된 거. 그래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어떤 이제 그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어떤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식물 관리라든지 또는 이제 무생물 재료에 해당되는 이런 포장 재료라든지 시설물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생물 재료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더라도 그냥 각각 우리가 대학 교재에서 보고 있는 뭐 조경 미학이나 조경사, 그 다음에 조경 시공 구조학, 그리고 조경 재료 같은 경우에는 조경 이제 이런 시공 구조의 일부분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에 관련된 것들은 생태 보건학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조경 관리학, 자, 요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경 계획 및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재 계획과 뭐 시설물에 관련된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계획을 할 때는 이런 법규적인 상황이 중요하고 법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어야 되고, 그것에 관련된
다음에 이제 실행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과정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각각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부 내용에는 이런 조경 계획과 설계 과정, 즉 조경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과 공원 녹지 계획을 어떻게 할지, 휴양 단지 계획과 그 다음에 전통 조경 계획과 설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는 조경학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각각의 챕터로 나눠져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계획 및 설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뒤에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어떻게 세부적으로 과목이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제 과목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각각 이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필수 과목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목을 5급을 준비하시더라도 이제 9급과 7급 과목에 들어가는 조경 계획과 설계에 관련된 내용, 조경사, 그 다음에 조경 생태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도 어디서 이제 과목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조경학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는 부분들이므로 그 기본은 이제 9급 공부원을 준비하시면서 7급과 5급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저희가 준비하는 과목들은 사실 9급에 해당되는 조경학과 조경계획 및 설계라는 부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직에서 녹지직에 해당되는 이제 내용들로 우리가 9급 시험에 있어서는 전공 과목이 조경학 그리고 조경 계획 및 생태계 관리입니다. 사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내용 자체가 시험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경 계획에 해당되는 내용들 이제 물론 법규나 이론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생태계 관리라든지 조경 관리학에서의 설계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경학에 있어서도 조경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정확하게 문제에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 주 내용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게 사실 이 일반적인 내용에서 약간 파생된 부분들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깊게 학습하면 되는 부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9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이제 7급도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7급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9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9급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7급을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산림조경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임업직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경, 그다음에 산림자원, 산림이원 이렇게 이용에 관련된 부분들로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관련된 과목이 산림조경입니다. 그래서 산림조경은 전공 과목이 여기에서 보시면 조경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조경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경, 이제 계획과 설계, 식재, 시공, 관리, 그 다음에 뭐 생태계 관리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목들을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출제됐던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을 준비를 하실지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이제 조경직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가산점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가산점에 있어서는 지금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5% 가산점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이런 조경 산업기사 뭐 또는 식물보호, 그다음에 자연 생태 복원, 산림에 관련된 부분들 산업기사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기사나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5%의 가산점이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3%의 가산점이 들어가는 게 조경과 산림에 관련된 이제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3%의 이제 이렇게 가산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때
지금부터 내년 시험을 준비를 한다면 사실 산업기사나 기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충분하다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조경 분야에 관련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이런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은 조경 분야 자격증인데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에 그러니까 지능사에 해당되는 조경 기능사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기존에 뭐 전공자라든지 그리고 약간 이제 전공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수 전공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과목을 이렇게 이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산업기사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런 과목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의 이제 내용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조경직을 준비를 할 때는 조경과 관련된 이런 그 기사에 관련된 자격증을 추천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더 유리한 이제 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요. 이번 연도, 즉 24년도에 이제 국가직 시설 적용의 선발 인원입니다. 사실 이게 국가직을 우리가 처음 이렇게 신설을 하면서 시설 적용에 관련된 이제 이런 그 선발 인원을 굉장히 이제 크게 잡았었는데요. 사실 그거에 좀 비하면 매우 작은 인원이 매해마다 이렇게 선발 인원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도시 안에서의 이제 조경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뭐 요즘에 그런 방향이 저탄소 녹색 뭐 이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경과 맞물리는 어떤 이제 시대적 추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원들은 사실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선발 인원으로 보시게 되면은 조금 적긴 하지만 앞으로 보시면은 이제 조금 인원이 상향될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2022년에 신설될 때 선발 인원이 10명이었고요. 23년에는 6명, 그리고 24년에는 3명. 그래서 현재까지 총 선발 인원은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접수 인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합격선. 그래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시의 지방직 시험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커트라인도 보시면은 89점, 85점, 88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이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사실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지방직과 국가직을 같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보셔도 약간의 이제 내가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국가직의 합격선에 해당되는 부분들, 내가 지방직을 준비하면서 좀 충분히 준비됐다라고 한다면 국가직도 이제 충분히 합격선에 들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 합격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전형 기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일반 전형 기준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것들 이제 참고해 주시고, 선발 인원과 접수 인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저소득층 장애까지 포함이 된 인원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선발 인원이나 또는 경기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금 선발 인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보시면은 서울하고 경기는 사실 우리나라에 인구가 많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선발 인원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선발 인원이 여기에 분포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해는 선발을 했고, 그래서 전체 합계가 87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수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당이
해당이 되고 현재는 합격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23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7명,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12명,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발을 했고, 그리고 합계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이게 해마다 조금 한 100명 정도 기준에서 그것보다 좀 작아질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많이 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22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발 인원 같은 경우가 서울시가 조금 적었고 경기도가 좀 많았었거든요. 많았고, 그리고 쭉 지방직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2의 우리나라 도시긴 하지만 15명, 19명 선발하다가 올해는 1명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인원이 조금 선발 인원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 추측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04명 정도가 선발 인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직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접수 인원과 합격선을 보시면은 합격선이 사실 그렇게 막 높진 않죠. 그래서 사실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개가, 이제 여기서는 거의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합격선은 요 정도가 됐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 서울시는 좀 합격선이 비교적 80점, 이제 70점 후반, 80점 초반 정도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자, 24년도에 국가직에 출제됐던 문제 유형인데요. 자, 이제 출제가 됐을 때, 자, 조경 계획 및 설계라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게 조경 계획 관련 이론, 그러니까 기본서라는 게 있는데 그 기본서에서 나오는 예전부터 조경학이라는 어떤 과목이고 조경학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조경 계획이라는 거가 있는데 조경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조경 계획을 할 때는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게 조경 계획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그래서 문항수는 보통 여기에서는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조경 설계 기준, 우리가 조경 계획을 할 때 바탕이 되는 게 법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자, 여기에 관련해서 다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획의 기반이 마련이 되게 되면은, 자, 계획을 하게 될 때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설계죠. 설계를 할 때 가장 바탕이 되는 게, 기본이 되는 게 조경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경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계획과 설계라 하더라도 자, 조경 사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전통 조경과 관련된 내용들 주로 이번에는 출제가 됐고, 자, 그리고 조경 식재에 관련된 거 그냥 간단하게 문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조경 계획과 설계에 이런 조경사, 조경 식재가 들어가냐, 뭐 이런 부분들의 의문사항이 드실 텐데요. 자, 조경 계획을 할 때 사실 식재나 뭐 조경 사회에 그러니까 만약에 전통 조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통 조경 계획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경사가 사실 기본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바탕이 되는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예 관련 없다라고 보실 수는 없죠. 근데 비중적으로 본다면 최근에는 조경 관련 법규 지침에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시면은 뭐 조경 계획과 이론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통 주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관련된 법규나 지침, 사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제 법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조경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규가 이런 이제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조경이
이게 국토개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분야입니다. 국토개발에 해당되는 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자, 국토를 어떻게 이용을 할지, 그래서 국토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용도별로 나눴을 때 도시지역,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다음에 관리지역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위법으로 해서 쭉 내려오다 보면은 이런 조경에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와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그런 이제 법규라고 본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리고 도시 이제 공원에 관련된 이런 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공원 녹지 기본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여기에서는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보시면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본다면 예전에는 4문제 이상 출제가 된 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도시 안에 어떤 해당되는 우리가 관련법으로 본다면 관련법, 그래서 이런 모든 법은 기본법이 있고 기본법, 그리고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자, 시행규칙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보시면은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로 이런 도시 안에 공원과 녹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이제 이런 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와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원과 유사한 시설에 보시면은 이런 공공공지라든지 유원지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여기는 이제 조경 관련된 법규가 크게 개발과 관련된 법규, 그리고 조경 계획을 할 때는 이런 물론 인간에게 유용하고 쾌적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환경에 관련된 배려와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공유할지를 항상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부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런 법률을 보시면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자, 중요한 요즘에 이슈로 나오게 되는 생태계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서 제공받는 어떤 부분들을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생태계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자, 자연을 훼손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자연을 훼손한 만큼을 다시 복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해당이 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 이런 재계약에 해당이 되는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훼손이 된다라는 게 자연성이 우수한 공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태 경관 보전 지역, 그리고 자연공원이라고 하는 게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이거든요. 자, 여기서 나오는 도시공원은 도시 안의 공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아닌 지역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이라든지 뭐 군립공원, 뭐 시립공원 이런 공원들이 있는데 그런 공원들을 만약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훼손을 하게 될 때는 그것에 관련돼서 훼손한 만큼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복구 비용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지불 재계약에 관련된 이제 어떤 지역이 여기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자, 요거는 좀 여기 중복된 내용이니까 포함돼서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 조경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관광 및 레크레이션 시설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광 개발 자원 분류에서 관광 자원과 그 근거에 관련된 법률. 그래서 법률은 사실
이런 국토개발과 환경부에 관련된 직접적인 법률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 관광개발 자원과 관련된 근거 법률 또는 주차장법에 관련된 시행 규칙. 왜냐하면 이런 주차장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 시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공간을 계획을 하는 부분들로 주차장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주차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 뭐 평행 주차, 45도 주차, 뭐 60도 이런 주차들이 있는데 직각 주차. 그래서 그런 주차의 어떤 구획 기준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런 조경 관련 법규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는 주로 환경부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본다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개발과 관련된 거, 얘는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자연환경과 관련된 부분들, 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산림에서 다루고 있는 산림 휴양에 관련된 법률들도 우리가 관련된 내용들로 사실 수목원이나 현재 수목원이나 또는 정원들, 예전에 수목원 보시면은 도시 밖의 지역에 많이 이렇게 설치가 됐었다면 그 얘가 광릉 수목원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태백산맥에 이제 있는 이런 수목별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즘에 수목원은 도심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지는 계획되는 수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는 산림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 산림청이고요. 그래서 산림과 관련된 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막 파생이 되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서 산림청 사업들이 주로 도시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조경도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의 외부 공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현재 이제 기본 좀 소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목원, 정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산림 휴양에 관련된 법률상 숲길의 종류 부분들도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과 연관된 부분들이죠. 뭐 둘레길, 트레일, 탐방로, 그 다음에 휴양, 치유, 숲길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생태 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관광에 관련된 자, 그런 부분들의 가이드라인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자, 어떤 생태 관광 지역은 이제 소관 부처가 어디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셔도 요즘에 시험 유형의 어떤 방향은 법규나 지침으로 굉장히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무래도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기사 시험과의 조경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과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입안으로 해서 그거를 실행하고 이렇게 이제 계획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기본적인 소양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시기 전에 알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사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물론 서양 조경사, 이게 동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도 우리가 중국의 어떤 영향으로 중국 조경사, 즉 동양의 조경사는 중국 조경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통 조경, 한국 조경, 자, 그 다음에 일본 조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시험은 중국 조경과 그러니까 일본 조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출제가 된다면 한국의 조경사는 특히 자세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 조경사 중에서도 고대 조경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면 현재 남아있는 대부분의 유적들은
조선시대 때 유적들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유적들은 시험 공부를 하실 때도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하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 전통 정원 문화에 관련된 부분들로 보시면 자, 국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제시대 때 정원 유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노자공도 백제시대 때, 일종의 지금으로 보시면은 조경가가 일본으로 이렇게 귀화해서 거기에서 조경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외암리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회마을과 양동마을과 같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마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긴 하는데, 현재 이런 조경이, 예전 조경이 이랬다라는 게요, 남아있는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 당시,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이제 정원도라는 것들을 그려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원 유적들이 그림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한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종합적인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낸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궁궐집. 자,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정원에서는 이제 볼 때, 정원시대 정원을 볼 때 후원, 우리나라 정원은 후원 양식이거든요. 후원식입니다. 후원식에 있어서 자, 우리 창덕궁과 자, 이 조선시대 때 이궁에 해당되는 궁. 자, 창덕궁 하면 후원이 엄청 유명하거든요. 이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는 후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정궁에 있었던 경복궁,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정원이나 정원과 관련된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먼저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이제 동양의 조경에 있어서는요, 이런 전통 수경 공간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조성을 했는지, 그래서 현재의 어떤 연못이나 이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얘를 모으고 그다음에 방류하고 그다음에 물이 오염이 되더라도 뭐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오염된 부분들을 제거해 주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전통 연못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물을 어떻게 여기에다가 끌어들였는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수법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이제 지역적인 문제들도 이렇게 출제됐었다라는 것들. 사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통 조경 문화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조경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서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일반적인 내용들로 뭐 겨울에 푸른 잎을 볼 수 있다. 얘는 월동이 이제 겨울철에는 대부분 월동 관계 때문에 그 중부지방의 수종 같은 경우에는 다 잎이 떨어져 버리죠. 근데 이제 봄에 새 잎이 나오게 되는데 얘는 겨울에도 푸른 잎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상록수를 말합니다. 상록수는 잎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언제든 푸른 잎을 볼 수 있는 수종들이거든요. 자,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출제됐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자, 조경학에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올해는 조경 시공이 좀 더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관리, 식재, 그리고 조경학 앞에서 우리가 조경 계획 및 설계를 다뤘다 하더라도 앞에 부분에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한두 문제가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과목을 완전하게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그거에 연관된 내용들도 시험에 이렇게 각 과목에 들어올 수 이제 와서 출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사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9급에 해당되는 국가직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경 계획 및 설계에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경학에 이렇게 또 세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양 조경에 해당이 되는 유효된 형태의 정원, 이것도 하나의 어떤 내용만 알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시대별로 서양 조경의 어떤 일반적인 역사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풀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궁에 관련된 이런 지당과, 그러니까 지당, 연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도 항상 이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별서정원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소세원과 이제 이런 윤선도의 보길도 원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윤선도의 원림에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계획과 설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조경 식재 같은 경우에는 식재 공사를 할 때 조경 수목이 어떤 품질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항목, 그리고 단풍에 생각하면 이제 단풍은 붉은색 아니면 이제 노란색으로 들게 되겠죠. 황색 단풍이 되게 되는데, 어떤 이제 색을 어떤 나무가 어떤 단풍색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약간 빈번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경 수목 중에서요, 이제 과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조경 수목이 우리가 식물의 분류 체계나 아니면 동물의 분류 체계를 보실 때 종속 과목 학문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경도 역시 이제 이런 식물을 보실 때 체계적으로 종속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소나무과에 해당되는 수종, 자, 해당되는 수종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시험이 학명으로 나왔었습니다. 학명 해당되는 부분들, 그리고 아주 빈출되는 내용으로 부엽식물에 관련된 부분들. 왜냐하면 얘는 우리가 정수연못이라든지 이런 생태연못을 조성을 할 때는 식물이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식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수생식물 중 부엽식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식물 중 정수식물이라는 게 있고요. 물 위에 떠다니고 있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잎이 물에 뜨는 부엽식물, 그리고 잎과 뿌리가 이제 물에 떠 있는 부유식물이라든지, 자, 물에 바닥에 뿌리를 두고 잎도 물속으로 두고 있는 침수식물,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들 출제됐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경 시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험이 조경 시공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재료도 같이 포함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표준 시망서에 관련된 내용, 자, 사실 표준 시망서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교재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시방서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우리 나중에 이제 교재 보시면은 그 교재도 교재 시공학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도 이런 표준 시방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기 때문에 표준 시방서라는 거를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시방서도 사실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설계 기준도 굉장히 두껍죠. 그거를 다 보시려면 사실 이거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교재에 넣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교재 내용을 참고로 해서 역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거는 좋지만, 이걸 조경 표준 시방서를 나는 앞부터 뒤까지 한 번씩 다 보겠다, 이거는 사실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방서에 관련된 내용들은 교재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경 공사비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요즘은 이런 인공지반이라든지 옥상 조경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험에서도요, 옥상 조경
자, 옥상 조경은 지상에서 보통 2m 이상의 높이에 이렇게 조경을 할 때 옥상 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아래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뭐 압축도시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압축도시라고 해서 공간을 아주 컴팩트하게 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평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아래는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위쪽에는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공원을 조성을 하거나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다 인공지반에 해당이 되겠죠. 거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하중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방수나 이런 것들도 잘 돼야 되겠고, 배수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실 때 세부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세부적인 것들이 시험에 보시면은 거의 매해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이 옥상에 인공토로 들어가는 거 중에서 이제 펄라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펄라이트는 진주암이라는 거를 이제 이렇게 공원에서 이제 압축 소송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진주암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출제가 됐었고, 복토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옹벽의 유형, 옹벽의 유형도 사실 시공하게 보시면 기본적인 유형으로 우리가 옹벽은 중력식, 그 다음에 캔틸레버식, 부벽식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옹벽의 유형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리고 배수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해하실 때, 배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넓게는 LID 기법 설계로 기본적인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강우 강도라든지 강우 계속 시간 이런 것들에 관련된 부분들에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우 강도에 관련된 사항들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조경 관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잔디에 관련된 부분들, 자, 버뮤다 그래스 같은 경우에는 자, 들잔디처럼 난지형 잔디에 해당이 되는 잔디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국가직에도 출제가 됐었고요. 뭐 이런 잔디의 종류는 지방직에도 출제가 되거든요.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내용들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게 학습하고 꼼꼼하게 학습되는 내용을 학습하게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제 식재를 해놓고 나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다루는 수목은 주로 낙엽, 하엽수가 있고요. 상록, 침엽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록,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침엽수는 주로 한꺼번에 잎이 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주속적으로 이런 전정 같은 것들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낙엽 하엽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정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얘와 얘의 차이점은 낙엽 하엽수 같은 경우에는 굵은 가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밑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얘를 지륜이라고 하는데요. 지륜 부분들을 이렇게 전정을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목도 우리가 사람도 상처가 나게 되면 스스로 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피가 멈추고 나서 얘를 이렇게 치유하기 위한 물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식물들도 이제 이런 전정을 하게 되면은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상처 치료제를 발라주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지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여기에 이런 상처 치료가 되는 물질이 형성되는 부분들로 이제 이렇게 전정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굵은 가지 전정에 관련된 부분들 출제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뭐 중난이 정도의 난이도인 뭐 이런 도급 방식에 대한 거, 사실 중하 난이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조경 수목의 어떤 기상적인 피해라는 거는 이렇게 조경 수목이 너무 고온에 노출됐을 때, 저온에 노출됐을 때, 자, 저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동해에 해당이 되거든요. 동해 중에서는 이제 서리에 대한 피해가 가장 좀 심하죠. 그래서 서리에 대한 피해가 겨울은 뭐 동상, 그리고 가을은 조상,
뭐 그다음에 봄에는 만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로 책에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랜덤식으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도요, 대부분 보시면은 조경 관련 법규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사실 이번에 시험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직보다는 사실 서울시 지방직이 훨씬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경 계획과 뭐 관련된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정도라고 본다면 사실 관련된 법규나 지침에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됐었죠. 특히 요즘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어떤 그런 환경 문제라는 이런 부분들, 기후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제 내용상 보시게 되면은 이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새로운 유형이라고 그러니까 보기보다는 이게 어떤 시대적인 어떤 추이에 맞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기후 변화는 사실 너무 약한 말이고요. 기후 위기라는 게 가장 여기에 지금 현실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나라들이 이제 그 기후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기후가 이런 지구의 기후가 점점 올라가는 주된 범인이 탄소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에 관련된 부분들, 탄소 제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탄소 제로는 너무 좀 어렵고요. 배출되는 탄소량을 제로로 만든다라는 건 어렵고, 탄소를 우리가 저감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뭔가를 해야 되죠.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게 법에 관련된 부분들과 이제 맞춰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후 대응 위기에 해당이 되는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자, 국가가 우리나라는 몇 %까지 국가 온실 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감축할 거냐, 이런 것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현실적인 어떤 문제에 맞춰서 출제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의 부분들은 사실 여기 보시면은 조경 설계 기준상 수목 식재에 관련된 내용, 자, 이것도 교재에는 나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 자, 그리고 도시공원을 위치를 할 때 어떤 지역에 도시공원을 위치를 시키는 게 가장 적합하냐, 그 다음에 얘는 중간 정도, 그 다음에 공원이나 녹지가 들어갈 수 없는 곳,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교재에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험에 꼭 나오는 시험 중에 이제 이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은 항상 가장 중요한 법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요, 시행령 시행규칙서부터 들어가서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관련되는 이런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경 기준. 자, 조경 기준은 이제 건축법에 보시면은 대지안의 조경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지안의 조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경 기준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경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로 대지안의 식재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그리고 조경과 관련된 법은, 모든 법은요, 어떤 법의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드는, 이제 이렇게 시행하는 주체가 어딘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누가 만드는지, 그 다음에 몇 년마다 수립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꼭 산림과 관련된 법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정원에 관련된 거나 수목원에 관련된 사항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산림, 문화, 뭐 휴양의 기본 계획 같은 경우가 뭐 5년마다 수립 시행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각 법이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보셔야 되냐면 그 법이라는 거 자체가 항상 우리가 어떤 계획이든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세우고 상세 계획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기본 계획이 몇 년마다 누가 수립을 하는지, 예, 그래서 수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수립 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로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정의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는 내용 중에는 뭐 이렇게 건축법상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과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도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을 위한 내용들, 아까도 우리가 보셨지만 자연을 훼손하게 되면 훼손한 부분의 만큼을 훼손시킨 사람이 이거를 비용을 지불을 해서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련된 훼손지 생태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보면 이제 이렇게 표로 법에 별표나 이런 걸로 제시되어 있는데 시험에 사실 별표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공부하시기가 상당히, 물론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간도 뭐 여유도 있다라고 본다면 천천히 찾아서 공부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른 시간에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정리한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리한 내용들이 저희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들 요번에도 좀 출제가 이제 지금 된 내용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요번에 이제 그 새로운 교재가 나올 건데요. 25년판에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다 실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이렇게 줄여줄 이제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에 관련된 부분들로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자연공원법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일반적인 내용들로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습지보전법에 관련된 거. 그래서 시험이 아주 얘는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습지 보전 계획이라는 게, 보전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쭉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은 다시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용들을 봐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보지 않으면은 문제 풀기가 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자, 우리가 경관 조명이나 야간의 조명 같은 경우도 조경 계획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인공 조명이 사실 야간의 활동이나 도시의 경관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라든지 식물에 주는 영향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명 환경 관리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련된 시행 규칙. 항상 법은 시행령, 그 다음에 기본법이라는 게 있죠.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데 시행규칙에 별표에 보시면은 장애인 주차장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주차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내용은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고요. 주차장법이라는 게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차장법도 알아야 되고요.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장애인 주차장 규격 중에 평행 주차 형식, 그리고 주차 형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평행 주차 형식, 그리고 평행 주차 외의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직각 주차, 45도 주차 뭐 이런 것들이 다 평행 주차 외의 형식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약간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3.3에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평행 주차 형식 같은 경우에는 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형식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종속과목 과목에, 그리고 식물체를 분류할 때는 앵글러라는 사람이 사용한 분류 체계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물풀의 과가 있고, 물풀의 과 수종 중에서 개나리의 특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기능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능식재가 사실 한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차폐식재에서부터 가로막기 녹음, 그 다음에 방자에 쭉 해당하는 방음, 방풍, 방설, 이제 방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피식재까지. 자, 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기능식재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자, 요건 한 중난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것들로 다 사실 알긴 알아야 되고, 얘가 어디에 포함이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다라는 것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태계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이제 생태계 교란 식물을 지정하고 있는데, 그 지정 식물에 관련된 이제 생물에 관련된 내용. 예전에는 우리가 교란 식물 중에서 식물에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왔다라면요. 요번에는 포괄적으로 생물, 뭐 포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생태계 교란 식물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고,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관리를 할 때 생태계 훼손 지역에 있어서는 목표종이라는 걸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종이 예를 들어서 기대종이다, 아니면 여기에서 핵심종이다,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하는 내용들의 정의, 자, 요것도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이고요.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 경관생태학에 관련된 부분들로, 경관생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관의 생태학의 어떤 실질적인 모습은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로 이루어져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경관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라면, 이런 것들 안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경관에 관련된 구조, 기능, 변화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24년도 출제가 됐었던 것들은 이제 요렇게 나눠지는 부분들이니까 요 내용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조금 요게 잘못 들어갔는데 이거는 보지 마시고 요 내용들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쭉 보시면은 지방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경학에서도 역시 계획과 설계가 이제 주 내용으로 해서, 그 다음에 조경사, 식재, 시공, 관리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조경사 한문학. 그래서 서양조경사에서 가장 빈출되는 게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연풍경식 정원과 관련된 인물, 그 다음에 창덕궁의 후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지당이라는 게 이제 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연못을 말합니다. 땅을 파던 아니면 이제 이 집 공간에다, 평면적인 공간에다가 우리가 연못을 만들듯이 돌을 쌓아서
다 수공간을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다 지당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당이 조성된 서원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사실 서원에 관련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병산서원이나 남계서원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나라 서원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잖아요. 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학습하실 때도 이제는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서원들의 어떤 특징들까지도 세부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런 조경학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웠던 이유가 경관법, 생태자연도 작성 기법, 그 다음에 조경진흥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거든요. 개정이 되면서 우리가 제2차 조경진흥 이제 어떤 기본 계획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춘 내용으로 올해는 시험에 조경진흥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꼭 출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내용들에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조경지원센터 사업은 조경지원센터, 그러니까 이게 조경에서는 약간 컨트롤 타워, 가장 높은 단계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하고, 조경과 관련된 정책 연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 연구 같은 부분들의 어떤 이제 가장 어떤 센터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사업 내용들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조경 기준에 관련된 사항들, 자, 그 다음에 조경 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의 수용량을 어떻게 잡을지, 이런 것들이 시설의 공급 규모 산정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관련된 용어들은 사실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고, 그 다음에 아래 나와 있는 케빈 린치의 도시경관 5대 이미지 요소도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중하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요즘에 시험의 추세는 다 뭐다? 법규와 그 다음에 조경 설계 기준, 시방서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특히 법규적인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이제 그 밖에 설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시방서 기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경 기사과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의 자격증 시험과의 어떤 차이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전에는 조경기사, 산업기사 시험과 이런 우리가 조경직 시험이 약간의 어떤 차이점이 어떨 때는 비슷하기도 하고 약간 다르기도 하고 했다면,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이런 법규적인 측면이나 지침적인 측면, 설계 기준이나 그 다음에 시방 기준으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경 설계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로 일만식재에 관련된 거, 비탈면 기울기. 자, 비탈면 같은 경우도, 비탈면은 그냥 두면은 이렇게 토양 침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경사도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죠.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도가 있고요. 잔디가 입혀야 되는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내용들, 그리고 잔디 지반 설계에 관련된 내용, 옥상에 관련된 부분들, 자, 그리고 옥상이나 인공지반 다 아까 말했듯이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다가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이루어지고 지원 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조경 설계해 보시면은 포장과 관련된 부분들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줄눈이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줄눈에 관련된 부분들로 이제 줄눈을 얼마마다 간격으로 들어가야 되냐. 사실 이런 내용들도요, 기준 내용들은 설계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학 도서나 이런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각각의 과목에 분산시켜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공하게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이제 조경학의 어떤 설계 기준상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제 여기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경 식재에 있어서는 장미과 수목에 관련된 거. 요번에는 식재학의 비중이 좀 낮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좀 많이 낮은, 이제 어떤 요즘에 시험 추세가 여기에 맞추다 보니 얘가 비중이 좀 낮아졌는데요. 이거는 어떤 시험 출제에 유한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식재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경학이라는 거는 조경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공원도 만들고 녹지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필수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올해만 좀 식재가 이렇게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매번 그렇진 않다라는 것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시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설공사를 할 때는요, 이제 건설공사에 관련된 표준 폰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보시면은 재료별 할증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경 수목과 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재료를 우리가 구해서 올 때 얘를 좀 더, 왜냐하면 규격이 안 맞거나 얘가 뭔가 이제 결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수량을 많이 구입을 해 오거든요. 그래서 재료별 할증률이 얼마냐? 자,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로 공사를 할 때 누구한테 맡길 건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데, 요번에는 턴키 입찰이라는 게 특히 설계 시공 일괄 입찰이라고 하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 잔디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요. 잔디는 한지형 잔디, 난지형 잔디, 그리고 관리 방법, 잔디 병해 이런 부분들이 랜덤으로 출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이렇게 올해에는 이제 9급 시험에 이제 서울시에서 공개된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할 건데요. 시험 준비는 일단 9월서부터 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한 2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론적인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론적인 내용에 아까 보셨듯이 법규나 설계 기준이나 시방서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대학 교재를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는 시간이 이제 9월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목은 조경 계획, 그 다음에 뭐 설계, 시공, 그 다음에 조경사, 뭐 관리, 식재,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태계 관리 부분들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경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학 교재가 조경사, 자, 조경사는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조경 설계, 식재, 시공, 그 다음에 시공 구조까지도 조금은 보셔야 되거든요. 시공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조경 관리학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본 이론 내용에서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강의는 지금 9월 5일 날 목요일에 개강을 할 거고요. 주 1회 강의는 12시에서 6시 정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요. 자, 내용들은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쭉 훑고 나서, 자, 전공자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교재가 원래는 조경 교재가 이게 다 각각 다 따지면은 6과목 내지 7과목 정도 되는 내용이거든요. 생태계 관리까지 보시면 7과목이고요. 조경 법규나 이런 것들까지 보시면은 엄청 많은 내용을 하나의 교재를 축약해 놨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것도 중요해요, 저것도 중요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중요하다는 게 사실 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다 체크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은 잘 모르고요. 사실 3번, 전공자는 3번 정도는 꼭 회독을 하셔야 되겠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5회독 정도. 그래서 회독은 한 번, 두 번 진행을 할수록 시간은 굉장히 단축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아는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머릿속에 놓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진행하시는 게 좋겠고, 25년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24년도 교재인데요. 8월 정도 말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강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그 책은 발간이 되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반 이론이 끝나게 되면은 문제풀이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론을 많이 알고 있어도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이거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자주 빈출된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과목별로 일단 이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저희 교재 과목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과목별로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따로 추려서 정리를 해서 나갑니다. 정리를 해서 나가니까, 자, 이 기본 교재와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린트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사실 모으게 되면은 나중에 진짜 엄청 많은 양이 모일 거예요. 그 모이는 이제 이 프린트물이 사실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유형 문제는 안 들어가 있고요. 출제된 문제들, 공문에 나왔던 문제들만 같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먼저 보고 나서 달달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암기하고 이해할 건 이해하신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필요하다면 다른 기사 문제, 이제 가끔 많이 질문하시는 게 사실 조경기사 뭐 필기 교재, 산업기사 필기 교재라는 게 따로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게 우리가 조경직에 출제됐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가 여러분들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몇 회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돌게 되면은 그거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사항들의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기사 문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한 내용들 교재를 보시면서 이거는 발치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겠다? 요거는 조금 비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보셨듯이 계획 과목을 바탕으로 해서 법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부분들에 관련된 문제를 발치해서 보는 것들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내용들이 제일 보시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서 8주가 좀 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간을 좀 맞추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문제풀이 과정이 진행이 된 다음에는 모의고사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건데요. 모의고사도 역시 선택입니다. 선택이긴 하는데 23년까지 현재 모의고사 15회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회분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는 매해 새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누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작된 연도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 누적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5회분, 이번 연도에 다시 3회분을 추가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교재 구성인데요.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여기가 조경학부터 조경 계획의 변청 과정, 뭐 일반적인 총론, 여기 총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계획 과정에 자연환경조사, 경관조사, 인문환경조사, 자, 이런 것들은 조경 계획의 일반적인 내용으로 조경 계획을 할 때 여러분들도 자, 이런 공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레크리에이션 공원 계획,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는 공원과 녹지 계획, 그리고 이제 자연공원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시간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조경 관련 법규입니다. 법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생태계 관리. 쭉 보시면은 자, 생태학을 공부하겠다고 해서 생태학이라는 책을 갖다가 공부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생태학이라는 과목이요. 예, 이게 환경과 접목하게 되면 환경생태학, 경관과 접목하면 경관생태학, 보건과 접목하면 보건생태학 굉장히 내용이 많거든요. 그걸 다 보실 수 없기 때문에 생태 관리는 어떻게 준비해요? 막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십니다. 요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각각의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식처 보건 기법입니다. 그래서 보건을 어떻게 할지,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지구 환경 문제, 지금은 지구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어떤 구체적인 동향, 기후 위기가 오면서 이런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나 종들이 계속 줄어들게 되잖아요. 복원하기 위한 어떤 국제적인 협약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경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 조경사, 동양 조경사, 일단 어디가 나올 수는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 대략 크게 나눠진 부분들에서 각각의 종합적인 문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특히 동영사, 조경사 중에서 특히 한국의 조선시대 조경이 우리와 가장 이제 시험에 출제도 많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비중을 둬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개괄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경 설계와 식재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경 시설물 설계에 있어서는 조경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실 거거든요. 조경 설계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서 대략적인 내용들을 같이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식재 같은 경우는 식재의 일반적인 사항. 자,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내용들이고요. 아까 기능 식재라는 부분들 보셨지만 기능 식재라는 게 있고, 이게 하나의 챕터고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각 이제 고속도로 식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장 조경 식재는 어떻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인공지반 식재는 어떻게 한다라는 게 각각의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 자,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조경 수목에 관련된 부분들. 나중에 수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셔도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시험에도 출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적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꼭 여기에서는 수목은 필수적으로 이때 같이 보는 걸로 하고요. 수목을 보실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학명, 그 다음에 이 수목에 관련된 특징. 학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부르는 얘 이름이잖아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시면 같은 과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분돼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조경 수목과 학명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시공과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재료학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경 재료하면 생물 재료라는 게 있고요. 무생물 재료가 있는데, 생물 재료는 어디에서 다루냐면 여기에서 다 다루겠죠. 조경 수목에서 일부적인 것들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관리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여기 잔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잔디는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여기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쭉 다 학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디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까지도 파악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내용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조경공사는 다공정입니다. 다공정. 자, 그래서
공사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부터 공정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측량과 토공사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거든요. 많은 양을 하진 않지만,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적인 공사가 들어갈 때는 측량 꼭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절성토 같은 것들, 정지 작업 같은 것들 하거든요. 그리고 지형도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려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요즘에 이런 기후의 어떤 변화로 도시의 홍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물을 빼주는 배수 작업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배수 설계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옹벽과 석축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런 스프링클러나 수경, 조명 시설에 관련된 사항들, 깊게는 들어가진 않지만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사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조금 많이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산에 관련된 사항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산. 자,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경관리의 일반적인 사항들, 그 다음에 조경관리의 대상이 조경시설물하고, 조경 수목과 포장, 그 다음에 이제 시설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런 관리에 관련된 거, 수목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비료, 즉 시비는 언제 해야 되는지, 전정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목에 대한 관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병해충 관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병해충 관리. 자, 이런 부분들에 관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수목의 생육장애라는 거는 이제 온도장애, 저온일 때, 고온일 때 이런 온도장애에 대한 부분들로 보실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과 포장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이런 시설물이 노후화돼서 이걸 어떻게 보수하냐라는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각각의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어떤 공법을 써서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학습할 예정이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의 팁을 이제 약간 드리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뭐 전공자 또는 준전공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런 뭐 건축에서도 조경을 일부 복수 전공으로 다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산림에서도 그렇고, 원예 쪽에서도 다뤄보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딘지에 따라서, 전공자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근데 좀 전공자라 하더라도 어설프게 좀 알고 있으면은 사실 준전공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때는 사실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학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사 시험하고 차이점이 아까 보셨듯이 이제는 이제 법규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 시험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평균 점수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넘겨버리는 게 좋으니까, 자,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 먼저 이론 정리를 먼저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문제만 푼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이거는 어떤 문제가 약간 바뀌면은, 문제를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핀트를 못 맞춰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론 정리를 먼저 충분하게 하시고, 자, 이론 정리 한 번 정도 하시면은 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근데 준전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번 더 복습하셔야 되겠고, 자, 저희가 하는 수업은 사실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서 자, 이론 정리 충실하게 해주시는데, 전공자나, 전공자 같은 경우도 졸업이 조금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기간이 조금 졸업한 뒤에 뭐 일을 하다가, 업무를 하다가 다시 쉬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약간 미비할 경우에는,
그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실전에 해당되는 문제풀이 과정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과목별로 이제 전략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자, 가장 중요한 과목이 조경 계획입니다. 적용 계획. 그래서 지침이 되고 있는 법규나 적용 설계 기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더라도 이 법규나 설계 기준을 이렇게 수업하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이렇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계 관리, 조경사, 조경 설계 기준, 식재, 시공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이렇게 나가는데요. 얘네들은 사실 얘는 교재만 보셔도 충분하고요. 얘는 교재에 나오는 부분들을 개괄적으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들이 개괄적인 내용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 하기에는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용을 알긴 하지만 내가 빠른 시간에 이거를 정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거를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신 있게 시간도 여러분들 단축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맞춘, 조경직에 맞춘 어떤 시험도 이렇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효율적인 성과를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라는 것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이제 내용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은요, 이해가 돼서 푸는 문제가 있고요,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암기는 무작정 하게 되면 엄청 암기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암기를 하고 해야 되고, 어떤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암기하자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거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암기. 사실 이해와 암기의 비중을 본다면 조경직 같은 경우에는 암기의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얘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암기를 하실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또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해는 사실 내용적인 것들을 결과만 딱 제시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내용이 엄청 복잡한 내용일 때는 사실 암기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암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수업 진행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진행이 될 이제 강의 계획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와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면은 좀 더 시간도 단축되고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제 대비를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 나서 한 12월이나 1월 정도가 되면은 내가 이 수업을 지금 잘 들었다라는 마음, 이렇게 생각이 드실 정도로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 이제 개강할 때 여러분들 많은 좀 관심 부탁드립니다.